혹시 제 퍼터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 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 이 퍼터 계속 쓰면 10년 고생한다. 진짜 10년 근데 고생한다. 어쩐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안녕하세요, 에코스윙 구독자 여러분, 에코스윙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퍼터 지금까지 1, 2, 3, 4편을 종합해서 이제 나에게 완벽하게 딱 맞는 퍼터를 찾는 방법, 가이드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께서 퍼터를 한 10몇 개를 보내주셨어요. 퍼터를 역으로 분석해서 이 퍼터는 어떤 사람에게 맞고 어떤 사람이 좋아할 거다라는 거를 역분석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퍼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퍼터가 나에게 맞는 퍼터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지금부터 같이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터를 하나 받았는데요. 오디세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화이트 핫 투볼 퍼터고요. 회사나 브랜드에는 관계없이 모든 퍼터는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가 페이스 밸런스입니다. 페이스 밸런스를 첫 번째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손을 얹어 놓고 이렇게 보시면 헤드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이렇게 토우가 떨어지죠. 요거를 우리가 토행 퍼터라고 했습니다. 이건 헤드 모양이 어떻든, 헤드의 크기가 어떻든, 헤드의 무게가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퍼터는 이 밸런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토행 퍼터는 이 헤드의 무게 중심과 샤프트 축선이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샤프트 축선보다 무게 중심이 더 헤드, 토우 쪽에 몰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토우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헤드 모양입니다. 헤드 모양은 블레이드를 쓸 거냐, 말렛을 쓸 거냐. 요거 같은 경우는 말렛이니까 관용성을 더 중시하는 퍼터로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에서 벗어난 미스 히트를 했을 시에 방향성을 그래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죠. 말렛 형태이기 때문에 관용성을 중요시하는 분들, 미스 히트하는 경우라도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퍼터 헤드고요. 넥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밴드입니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휜 더블 밴드 4개 형태입니다. 이 더블 밴드 4개 형태인과 동시에 축이 샤프트 헤드보다 딱 샤프트 1개 정도 앞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오프셋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풀 오프셋의 더블 밴드 4개 말렛 형태고요. 밸런스를 잡아봤을 때는 약간 토행 퍼터이니까 약간의 아크 스트로크를 하는 분께 좋은 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립 같은 경우도 지금 라운드 그립이 꽂혀 있고요. 피스톨 형태가 아니라 일반 라운드 그립인데 앞이 평평한 플랫탑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플랫탑 형태는 엄지를 올려서 이렇게 방향을 잡는 데 유리하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손목을 쓰지 않고 스트로크를 할 수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립 형태입니다. 스탠다드보다는 확실히 굵은 편이기 때문에 손목 제어에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이 퍼터 같은 경우는 관용성을 중시하시고 핸드 퍼스트 양이 많지 않으며 손목을 제어하고 싶으신 분들, 손목을 쓰지 않고 퍼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퍼터 받았는데요. 이 두 번째 퍼터는 아까 퍼터와는 다르게 확실히 모양부터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밸런스부터 재보면요. 토우가 한참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토행이 굉장히 심한 퍼터입니다. 무게 중심과 샤프트 축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당기는 양이 많기 때문에 토우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백스윙 할 때 샤프트 축이 가는 것보다 무게 중심인 이 부분이 더 뒤로 가려고 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크를 그리는 게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선과 가장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게 되죠. 일단 헤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블레이드 형태입니다. 이 블레이드 형태는 관용성과는 거리가 조금 멀고 미세하게 오프센터 히트가 났을 때, 가운데에서 벗어난 히트가 났을 때 약간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점이 있지만 공이 맞았을 때 손에 느껴지는 감각으로 거리를 조절하거나 잘 맞았다 안 맞았다를 판단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레이드 헤드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의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블레이드를 많이 선호하시고요. 저도 블레이드를 오래 썼지만 도저히 쓸 수 없다는 판단하에 헤드를 바꿔버렸고요. 굉장히 예민한 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넥을 보시면 이제 플로우 넥이라고 하는데, 이제 플로우 넥보다는 약간 안쪽에 있지만 어쨌든 플로우 넥에 가까운 필 미켈슨 선수가 쓰던 그 정도 구스넥, 플로우 넥은 아니지만 이 플로우 넥 형태를 가지면서 강한 토행을 만들어서 아크 스트로크를 하게 유도한 그런 클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이제 샤프트의 하프 정도가
헤드 페이스, 리딩 엣지 앞으로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하프 오프셋 클럽 같은 경우에도 핸드 포워드 양을 약간 주는 이런 형태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과하게 되면 찍혀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립의 형태인데 이 그립이 스탠다드 그립이죠. 스탠다드 그립에다가 피스톨 형태의 그립입니다. 피스톨은 우리가 권총 손잡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피스톨 그립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권총 손잡이처럼 밑으로 내려간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왼손을 걸었을 때 편안하게 잡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피스톨 그립이 생각보다 손 고정을 잘해주는 그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피스톨 그립 같은 경우에는 또 아크 스트로크가 맞다고 알려져 있는데 피스톨 그립이 반드시 아크 스트로크에 맞다 안 맞다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스톨 그립의 스탠다드 그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그립을 선호하시는 분들, 앞에 있는 이오믹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인데요. 여기에 오른손 엄지를 얹어 놓았을 때 항상 같은 위치에 얹을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 이오믹이라는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타이거 우즈가 예전에 이제 핑 그립만 썼던 이유와 동일한 건데요. 타이거 우즈 선수는 헤드 퍼터는 바꿨어도 그립은 항상 핑 그립을 사용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손을 그립을 두기 위해서 그 그립을 항상 고수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오믹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의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엄지를 올렸을 때 이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위치에 같은 그립으로 어드레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우넥, 되게 토행이 심한 아크 스트로크를 과하게 하시는, 그리고 손의 감각을 가장 중요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퍼터고 초보자들한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클럽에 그런 퍼터가 있다면 그 이제 한 두 홀 쳐봐야 되겠죠. 뭐 아니면 더 네, 뭐 아니면 더죠. 아버지가 가져왔는지 본인이 좋아서 쓰는 건지 한 두 홀 쳐봤는데 이런 퍼터를 가지고 퍼터를 너무 잘 치신다 그러면 그분과는 내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퍼터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 밸런스. 잡아봤더니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헤드가 하늘을 보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이제 페이스 밸런스드. 페이스 밸런스를 볼 때 이렇게 되면 페이스 밸런스드라고 합니다. 페이스 밸런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페이스 밸런스가 됐다는 뜻은 스트로크 하실 때 아크가 아닌 직선을 그려야 하는 퍼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샤프트 축과 무게중심이 지금 일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페이스 밸런스드 퍼터니까 아크 스트로크가 아니라 직선 스트로크를 하시는 분께 일단 유리한 퍼터고요. 헤드 형태는 말렛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퍼터긴 한데요. 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하얀색 선이 그어져 있죠. 네. 요 선이 옆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이 일치하지 않죠.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이는구나. 또 선이 일치하지 않죠. 이렇게 됐을 때만 선이 딱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 토우나 힐이 들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토우가 만약에 들리게 된다면 이렇게 선이 두 개가 보이게 될 거고 이건 어드레스를 잘못했다는 뜻이니까 토우를 낮추라고 하는 표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스퀘어 상태가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봐야 될 거는 오프셋입니다. 오프셋 보이시나요? 네, 아까로 봤듯이 풀 오프셋의 형태를 띠고 있죠. 샤프트 하나가 리딩 엣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정도의 풀 오프셋입니다. 그러면 이 퍼터는 핸드 포워드 양을 많이 안 줘도 된다. 네, 안 줘도 되는 거죠. 원래 손이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더 과하게 핸드 포워드 양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그립인데요. 이 그립이 슈퍼스트로커에서 나오는 플랫소라는 그립이고요. 이 플랫소라는 그립은 일자 스트로크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그립입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평면은 플랫 타입이고요. 여기 위에 엄지손가락 두 개를 얹어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딱 잡히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 엄지의 이 평면의 방향이 일자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헤드 퍼터도 일자로 다니게 되는, 이 플랫한 면이 이 직선 위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스트로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것 같죠. 그래서 플랫소 그립은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놓고 그 평면을 지키면서 스트로크하는 일자 스트로크 타입의 좋은 그립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 페이스 밸런스의 형태를 두고 있고 플랫이라는 건 일자 스트로크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그립을 잘 끼워 놓은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 스트로크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할 수 있을 만한 퍼터고요.
근데 아까 그 보여주셨을 때 제가 그립 뒷부분에 저희 빨간색 버튼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번에 이제 전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 한 번만 더. 이게 이제 카운터 밸런스죠. 이게 카운터 밸런스 형태입니다. 카운터 밸런스가 뭐냐면 원래는 그립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이 헤드의 무게와 밸런스가 이쯤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번 볼까요? 잡아볼게요. 이 정도 되면 밸런스가 잡혔죠. 이게 이제 우리 아는 스윙 웨이트라고 하는 건데 퍼터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퍼터도 스윙 웨이트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무게와 여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뒤에 보시면 무게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게추는 조절할 수 있거든요. 지금 꽂혀 있는 게 빨간색이면 50g인가요? 빨간색이 꽂혀 있는데 이 빨간색 말고 다른 색깔을 꽂으면 무게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카운터 밸런스를 높이게 되면 이 밸런스가 어디로 갈까요? 여기가 무거워지면 여기 있던 밸런스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고 가벼워지면 밸런스가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카운터 코어 시스템을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슈퍼스트로크 4에서 나오는 그립에 이런 추를 바꿔 끼울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퍼터입니다. 네 번째 퍼터고 일단 밸런스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제 토우가 밑으로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샤프트 축과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얘 역시 토행 퍼터니까 아크 스트로크에 유리한 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드 모양이죠. 블레이드 형태고 민감하니까 이제 타감을 중시하시는 분들과 손의 진동으로 타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고요. 관용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감각적인 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헤드의 형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개 모양인데요. 이 네 개 모양이 보면 이게 플러머 내기라고 하는 거죠. 이 플러머 내기 주는 건 오프셋입니다. 이거는 풀 오프셋을 넘어요. 자세히 보시면 샤프트 하나보다 한 반 개 정도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과도한 핸드 퍼스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더 핸드 퍼스트를 하게 된다면 공이 더 찍혀 맞을 확률이 높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상태로 그대로 아크 스트로크로 자연스럽게 스트로크 하시는 게 좋을 퍼터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립인데요. 그립도 역시 스탠다드 그립이고 손의 감각에 의존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용성보다는 감각적인 퍼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맞게 퍼터도 역시 스탠다드 그립을 달아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스탠다드 그립보다 약간 굵어 보이긴 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게 피스톨 형태, 위가 굵어지는 피스톨 형태의 그립이고 스탠다드 그립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RG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오른손, 오른손이 됐든 왼손이 됐든 어떤 손가락이 올라갔을 때 손가락 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래서 이 퍼터 역시 블레이드 타입의 토행, 아크 스트로크에 유리하고 손의 감각으로 퍼터를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퍼터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퍼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퍼터 할 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긴 하지만 인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터 전체 모양과 이 가운데 모양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색이 다릅니다. 이 인서트라고 하는데요. 보형 삽입물이라고 하는데 이 삽입물과 전체 헤드를 이루는 형태, 이 블레이드의 재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인서트에 맞았을 때 타구감이 아예 다른 형태가 되겠죠. 일반적인 블레이드 퍼터랑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아까 봤던 퍼터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가 없는 경우고요. 이거는 인서트가 있는 경우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또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퍼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헤드도 신기하지만 그립도 또 신기한 형태입니다. 잘 보시면 먼저 밸런스를 재보면 페이스 밸런스죠. 완벽한 페이스 밸런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나사를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각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퍼터입니다. 이게 지금 풀 수 없는데 풀면 라이각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가 달려 있거든요. 이 추가 여기로 갔다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무게를 다르게 배분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라이각도 조절되고 MOI도 조절되는 특이한 퍼터입니다. 두 번째는 헤드 형태로 보면 이건 말렛 형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오프셋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끝에 가서 보면 이거는 오프셋이 없는 노 오프셋 정도의 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로프트가 한 2도 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오프셋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핸드 포워드, 핸드 프레스를 약간 줘도 관계없는 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립인데요. 이게 그립이 슈퍼스트로크사에서 나온 클로 1.0 그립이라고 해서 그 집게 그립을 잡는 그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 오른손이 잘 받쳐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되게 얇습니다. 이 부분이 얇아서 이렇게 졌을 때 클로 그립을 쥐는 분들에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립이고요. 그리고 페이스 밸런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자 스트로크를 하면 좋은 퍼터가 되겠습니다. 이 클로 그립 역시 뒤에 카운터 코어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 뒤에 무게추를 바꿈으로 인해서 카운터 밸런스를 줄 수 있고요. 본인에게 맞는 퍼터의 스윙 웨이트를 통해서 더 안정적인 퍼터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퍼터의 특징은 라이 각도 조절할 수 있고 MOI도 조절할 수 있고 심지어 그립은 클로 파지법을 하는 분들에게 적절하게 클로 그립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카운터 코어 시스템까지 있으니까 이 퍼터는 개인이 커스터마이징 하기에 굉장히 좋은 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오디세이사에서 나오는 백스트라이크 투볼 퍼터라고 하고요. 요걸 한번 밸런스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밸런스를 잡으면 헤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건 토행도 아니고 페이스 밸런스도 아니잖아요. 얘는 뭘까요? 직선 스트로크를 하시는 분들에게 막 맞은. 근데 이게 어떤 형태일까요? 처음 보는 형태잖아요. 네, 이건 잘. 토행이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렇죠. 이렇게 반대쪽. 섰어야 되는데 네네. 얘는 지금 이렇게 잡히잖아요, 밸런스가. 얘는 어떤 퍼터일까요? 이게 그 유명한 제로 토크. 네, 이게 제로토크 퍼터입니다. 제로토크 퍼터가 별게 아니라 이 샤프트 축선이 내려가는 이 선이 이 헤드의 무게 중심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토크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제로토크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구르죠. 이렇게 구르는 형태가 무게 중심과 샤프트 축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일반 봉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행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토크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스윙과 다운스윙에서 그 헤드의 토나 힐 어느 쪽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끌려 나갔다가 그대로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토크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헤드 모양은 말렛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관용성에 아주 좋은 특화된 헤드고요. 그리고 오프셋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셋을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 끝에서 밑을 봤을 때 거의 오프셋이 없는 형태, 노 오프셋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 핸드프레스 우리 약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죠. 요 그립 같은 경우도 피스톨 그립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로 좁아지는 테이퍼드 형태이면서 위는 플랫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기도 굵어서 손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립이고요. 위가 편편해서 엄지를 양쪽으로 일자로 놨을 때 이 평면이 일자로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라면 또 스트로크도 일정 부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직선 스트로크에 유리하도록 그립을 플랫탑을 사용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제로토크에 대한 오해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로토크는 말렛 형태만 있나요? 아닙니다. 제로토크는 헤드가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관계없이 무게 중심의 샤프트 축만 일치하면 모든 퍼터는 제로토크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헤드가 말렛이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로토크에 관한 두 번째 오해는 백스윙과 다운스윙 중에 공이 어디에 맞든 똑바로 간다는 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제로토크는 백스윙과 다운스윙 중에 허공에서 스윙을 할 때 이 샤프트 축과 무게 중심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가 토어나 힐 쪽으로 어디도 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제로토크이지 어딘가에 힘이 가해졌을 때 헤드가 돌지 않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로토크의 오해 중에 하나인 공이 센터에서 벗어난 히트가 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바로 공을 보내준다는 건 제로토크에 관한 오해이니까 꼭 이 부분은 알고 퍼터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것도 한번 혹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예. PD가 한번 볼까요? 제가 요즘에 골프를 배우고 있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 본인의 스트로크 타입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본인의 스트로크 타입을 알려면 핸드폰을 뒤에 세워두시고 혹은 앞에 세워두시고 타겟 방향에서 내 스윙을 찍어 보시면 이게 아크 스트로크인지 직선 스트로크인지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이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보시는 거죠. 자, 우리 PD의 퍼터는 그냥 눈으로 딱 보기에 헤드 타입은 블레이드 퍼터고요. 넥은 플러머, 오프셋은 풀오프셋, 밸런스는 토행, 그립은 스탠다드의
피스톨 그립입니다. 카운터 코어 시스템은 없고 딱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퍼터죠? 그 손의 감각을 위해 손의 감각으로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퍼터입니다. 그립의 직경이 너무 작기 때문에 손으로 감싸 쥐었을 때 손목의 회전 반경이 늘어나니까 손목을 쓸 위험이 분명히 있는 퍼터입니다. 손의 감각도 중요하고 손목도 약간 써지고 심지어 토행이 심해서 아크 스트로크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한 퍼터라면 이건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퍼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잘못 쓰고 있었긴 하네요. 네, 사실 이거를 초보자들한테 주고 쓰라고 하면 아마 한 10년이 힘들어지는 골프 생활 10년을 힘겹게 만드는 퍼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퍼터를 쓴다면 어떤 퍼터를 추천하느냐? 아마 이 퍼터를 추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스 밸런스드에 2번 꺾인 더블밴드 4개, 오프셋은 풀오프셋, 2.0 플랫소, 두꺼운 그립에 위에가 플랫해서 평면을 맞추기도 쉬운, 그리고 백스윙과 다운스윙은 일자로만 하면 되는 이 퍼터를 초보자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PD가 쓰기엔 아마 이 퍼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 형태의 퍼터를 이제 다른 스카티 카메론의 퍼터를 썼는데 한 15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썼고 퍼터가 다 똑같지 뭐 이러고 썼는데 결국에는 알고 써야 된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한 1편에서 4편까지 이론에 관한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고 이제 종합편으로 실제 퍼터를 보면서 그 이론을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퍼터를 들고 이 내용들을 적용해서 생각하면서 쓰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골프 생활을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신선한 주제와 과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년차 아마추어 골퍼 공학 석사 에코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